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는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확진자와 사망자, 입원 환자 등 3대 지표가 또다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식품의약국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가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해 두 번째 백신 접종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가 주정부의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기고 다이닝 서비스를 실시하는 식당에 대해 더 이상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사, 간호사, 헬스케어, 그로서리, 호텔 종사자 노조가 LA 카운티 당국에 다가오는 1월 한 달 동안 전면적인 셧다운을 단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건당국이 LA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준의 중환자실 잔여 병상이 0%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정부의 자택 대피령 발동으로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최근 주차 단속을 완화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타운에 차를 잘못 세웠다가 줄줄이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택 중간가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팬데믹 기간 동안 주택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 부동산 시장이 화랑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주택 시장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에도 화랑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이 사기라는 음모론에 휘말린 투표기 업체가 트럼프 대통령 측을 향해 거짓 주장을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북동부 지역에 강한 눈폭풍이 불어닥쳐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운송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에 국민 1인당 $600씩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까지 추가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합의안을 사실상 타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는 미국 고용 악화에도 재정 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0도,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우입니다.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여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맹렬하게 확산하면서 오늘 누적 확진자가 1,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학은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1,700만 408명으로 집계했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0만 7,77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누적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온 국가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12일 누적 감염자가 1,600만 명을 넘겼는데 닷새 만에 다시 100만 명이 증가하며 이날 1,700만 명도 넘어섰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단기간에 확진자가 100만 명이 늘어난 것은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으로 증가할 때로 불과 나흘 만에 100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1월 20일 첫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나온 뒤 100만 명을 넘길 때까지 98일이 걸렸습니다. 특히 11월 8일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처음으로 채 열흘이 안 되는 9일 만에 100만 명이 늘어난 뒤 7일 만에 1,100만 명, 6일 만에 1,200만 명, 다시 6일 만에 1,300만 명, 또 6일 만에 1,400만 명, 5일 만에 1,500만 명, 4일 만에 1,600만 명을 각각 넘었습니다. 최근에 이처럼 폭발적인 확산은 코로나19의 가을, 겨울철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최대 명절인 추수감사절이 끼면서 사람들이 가족, 친지들과 만나 어울린 여파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존스홉킨스 대에 따르면 어제 미국에서는 24만 7,40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며 최대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3,656명으로 역시 이번 팬데믹 사상 최고치였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보건당국이 LA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준의 중환자실 잔여 병상이 0%에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0%가 중환자실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남가주 지역 중환자실 병상이 급소진되면서 당장 입원해야 하는 환자들이 난감해진 상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파운틴밸리 의료진은 현재 병원 입원 환자 대부분이 코로나 환자이며 평소 1명에서 3명의 환자를 돌봐야 하지만 이제는 7명의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주정부는 계속해서 국방부와 군함 의료 인력의 투입을 상의하고 있지만 아직 주정부가 공식적인 요청을 보내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교사, 간호사, 헬스케어, 그로서리, 호텔 종사자 노조가 빠른 경제 회복과 정상 수업 진행을 위해 LA 카운티 당국에 다가오는 1월 한 달 동안에 걸쳐 전면적인 셧다운을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노조는 어제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 더 강력한 규제와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는 한편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한에는 또한 지난 3월에 진행한 전반적인 셧다운을 언급하며 카운티가 전면적인 셧다운을 단행함으로써 불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줄여 병원과 의료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교사 노조는 현재 시행되는 자택 대피령 하에서는 일부 여유 있는 주민들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지만 노동자들과 빈곤층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속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와 빈곤층 주민들에게 렌트비 걱정 없이 일을 쉴 수 있도록 정부의 충분한 재정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자택 대피령 발동으로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최근 주차 단속을 완화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타운에 차를 잘못 세웠다가 줄줄이 티켓을 받는 한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차 단속 완화는 LA 카운티 직할지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는 해당되지 않는데 이를 미처 몰랐다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한인타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60대 승김 씨. 지난주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새로 발동된 주정부 자택 대피 명령을 계기로 주차 단속을 완화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타운 사가와 맨하탄 길에 청소 시간에 자동차를 주차했다 주차 단속반으로부터 위반 티켓을 발부받았습니다. 김 씨의 아내와 아들, 또 김 씨 업소의 종업원들까지 타운의 주차 단속이 완화되는 줄 알고 청소 시간에 길가에 차를 세웠다 줄줄이 티켓을 받았습니다. 청소하는 날 그거 패스도 있고 그 대스도 있고 뭐 해가지고 LA 셰리프 국장이 인터뷰를 했다고 아침에 와서 그냥 차를 댔죠 뭐. 청소하는 시간이 좀 지나서 차를 댔는데 뭐 주차 그 티켓 뛰는 사람이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진짜 믿고 우리 직원까지도 야 봐라 티켓 안 뛴다 그래가지고 됐어요. 근데 뭐 바로 돌아와서 티켓 먹었어요. 가족은 3명 티켓 먹고 우리 직원 하나하고 그 옆에 그 상가 있는 사람 하나, 지금 제가 아는 사람만 지금 6명 티켓 먹었어요. 단속 요원에게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LA시는 카운티 차원의 주차 단속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LA 카운티가 아니고 여기는 LA 시티라고 그거는 안 된대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황당하지. LA 카운티 안에 LA 시티가 있는 건데 아주 황당했어요. 주정부의 자택 대피 명령이 내려지자 지난주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카운티 직할제 안에 거리 청소 시간대의 주차 위반이나 등록이 만료된 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는데 타운의 한인들이 이 지침이 카운티 전역에 적용되는 것인 줄 잘못 알고 타운에서 주차를 잘못했다 티켓을 떼는 등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는 카운티 직할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카운티 주차 단속 완화 조치와는 무관합니다. LA시는 앞서 지난 3월 자택 대피 명령 초반에 주차 단속 완화를 잠깐 시행했다 다시 단속을 재개한 상태입니다. LA 카운티 직할제에 해당하는 한인 밀집지는 대표적으로 라크라 센터와 몬트로스, 패사디나, 월넛, 로렌하이츠, 마리나 델레이 등입니다. LA 카운티에서 발동되는 지침의 상당 부분이 이 카운티 직할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 주차 단속을 비롯해 렌트비 인상폭 제한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로 인한 영업 규제 조처는 LA 카운티 직할지에 국한되지 않고 카운티 전 지역에 적용돼 왔기 때문에 한인들이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 속의 일련의 규제 조처들이 시정부와 카운티, 주정부 차원에서 제각각이라 한인들도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 내 새 언약학교가 LA 카운티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부터 2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수업을 재개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새 언약학교는 지난 10개월간 문을 닫고 원격 수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제이슨 송 새 언약학교 교장은 어린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와 기쁘다며 원격 수업은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학생은 친구와 함께 교사로부터 직접 배워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언약학교 측은 교사와 행정진이 그동안 대면 수업을 위해 캠퍼스를 준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새 언약학교의 유치원생과 2학년까지 저학년 학생들의 대면 수업은 다음 달 4일부터 재개됩니다.
원격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은 줌을 통해 계속 집에서 수업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가 주정부의 자택 대피 명령을 어기고 다이닝 서비스를 실시하는 식당에 대해 더 이상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이 같은 결정은 어제 판결에서 수페리어 코트 판사가 샌디에고 카운티 내 스트립 클럽의 영업을 허가한 이후에 내려졌습니다. 스트립 클럽의 영업이 허용된 상황에서 식당과 다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 업소들에게도 같은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배경입니다. 판사는 업소가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없다고 생각되면 영업 재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사는 어제 판결이 비단 스트립 클럽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카운티 내 식당들에도 법원의 영업 허가 판결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성명을 통해 샌디에고 수페리어 코트 측의 판결에 실망했다며 가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자택 대피령을 준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에 국민 1인당 $600씩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까지 추가한 9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합의안을 사실상 타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지난 15일 밤 회동에서 연방상원 초당파 의원들이 제기한 경기 부양안에 국민들에 대한 현금 지급 조항까지 포함시킨 이 같은 코로나 구제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인 등 전 국민이 기다리던 현금 체크와 연방 실업 보조금 그리고 2차 PPP 대출 등 추가 코로나 구제책이 빠르면 이번 주 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어제 양당 지도부와 실무진 간 법안 최종 문안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며 실제 법안 통과는 연방 예산법에 부착될 경우 오는 18일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며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양당 지도부가 당초 휴회 예정일인 18일 이후까지 회기를 연장해 반드시 부양안 표결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말 또는 내주 초에는 확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는 개인 대상 현금 지급안이 막판 추가됐지만 액수가 1인당 $1,200가 아닌 $600로 내려갔고 주당 $300씩의 연방 실업수당을 소급 적용 없이 12월 말부터 3에서 4개월간 지급하며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이 올해 한 분기라도 30%의 손실을 기록했을 경우 2차 PPP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부양책 협상 교착 타결을 위해 초당파 의원들이 이달 초에 제시한 절충안에선 국민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안이 빠졌지만 협상단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입니다. 또 학교 지원, 렌트비 보조, 연방 차원의 강제 퇴거 금지령 1개월 연장 등의 조항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단은 또 올해 코로나19 백신 배포와 관련한 법안에 지원 자금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선거에서 연방의회에 한인 의원들이 4명이나 동반 입성하며 한인 정치사의 획일근 가운데 이들과 함께 한인 보좌관들도 함께 연방 무대로 진출하며 한인 정치력 신장을 위한 차세대 기반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사의 첫 여성 연방의원들로 기록될 영김 당선자와 메릴린 스트릭랜드 당선자는 각각 수석 보좌관을 한인으로 임명했고 미셸 박스틸 당선자도 연방하원 사무실과 한인사회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인 보좌관을 내정해 내년 1월 3일부터 공식 시작되는 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연방 하원 의원도 입법보좌관으로 한인을 두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39지구에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된 영김 당선자는 캠페인 부매니저였던 리넷 최 씨를 지역 사무실 수석 보좌관으로 내정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34지구 지미 고메스 의원실에서 입법 담당 보좌관으로 일한 경력도 있습니다.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8지구에서 미셸 박스틸 당선자에게 패한 할리루다 의원의 워싱턴 DC 수석 보좌관 출신으로 특히 보건 및 기술정책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48지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당선된 미셸 박스틸 당선자의 경우 지역구 사무실 코리안 커뮤니티의 아웃리치 보좌관으로 허상길 씨를 내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뉴저지주 3선거구에서 연방 하원 재선에 성공한 앤디 김 의원 사무실에는 이유진 씨가 입법 담당 보좌관으로 근무해왔고 차기에도 여전히 김 의원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LA 비전교회 김대준 목사가 디어갓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김 목사는 매일 새벽 말씀 묵상과 설교를 통해 요약한 기도문을 발송한 것이 책을 출간한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준 목사는 월드미션 대학원에서 신학사와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2010년부터 LA에서 한인교회 목회자로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며 현재 LA 비전교회와 GMCC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디어갓은 아마존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각 40일간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상원 다수당을 결정짓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앞두고 선거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켜달라는 내용의 60초짜리 광고를 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광고에서 바이든은 대통령 취임 첫날 나는 국민 건강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자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구제 법안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 일을 마무리하려면 상원의 원옥과 오소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이 조지아 결선 투표에 사실상 올인하는 것도 주요 인선의 인준을 비롯해 각종 행정부 정책을 통과시키려면 상원 장악이 무엇보다 중요해서입니다. 지난 15일 조지아로 달려가 지원 유세를 한 것도 그 맥락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9,08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부양 법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 중이며 의회는 크리스마스 전에 법안을 백악관으로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이 법안을 지지했지만 의회에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부양안은 자신이 내놓을 포괄적인 법안에 대한 착수금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조지아 결선의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팽팽합니다. 전날 발표된 에머슨대 여론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의 퍼듀 래플러 의원이 51%의 지지율을 보여 48%의 원옥, 오소프 후보를 오차 범위에서 앞서고 있다고 더 힐은 전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원주민과 흑인을 강요 후보로 추가로 내정하는 등 다양성을 중시한 인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뉴멕시코주의 지역구를 둔 데팔랜드 연방 하원 의원을 내무장관 후보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환경보호청 청장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환경품질부 장관인 마이클 리건을 각각 낙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선은 내각을 인종의 용광로인 미국답게 보이도록 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구상에 따라 인종별, 성별 안배에도 신경을 쏟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성인 할랜드 의원이 상원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내무부에서 첫 원주민계 장관이 탄생합니다. 내무장관은 연방이 인정한 거의 600개의 부족뿐 아니라 광대한 공공대지, 수로, 국립공원과 광물 등에 대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입니다. EPA 청장, 환경보호청 청장에 내정된 리건 역시 인준청문회를 통과하면 최초의 흑인 청장이 됩니다. 리건은 2017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최고 환경 책임자를 맡아 듀크 에너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석탄재 정화 합의를 하고 환경정의 자문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공화당 우위의 주의회와 협력해왔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비축을 관리하는 핵안보국의 네트워크에도 해커가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같은 주요 부처에 이어 핵무기 비축을 관리하는 연방기관까지 해커의 표적이 된 셈이라 피해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사안을 잘 아는 당국자들을 인용해 에너지부와 산하, 핵안보국이 내부 네트워크에 해커들이 접근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연방기관 다수를 표적 삼은 광범위한 사이버 작전의 대상에 미국의 핵무기 비축을 관리하는 핵안보국도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활동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핵안보국 소속 샌디아 연구소 및 로스알라모 연구소, 안전수송실 등에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연구소에서는 핵무기와 민수용 원자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전수송실은 핵무기 비축량 유지에 필요적인 농축 우라늄 등의 물질 수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부 당국자들은 해커들이 어떤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피해 범위 파악에 여러 주가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늘 미 연방기관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해킹 사건과 관련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나의 행정부는 사이버 보안을 정부의 모든 단위에서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취임하는 순간부터 이번 침입 대응을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사이버 공격 방어를 위한 투자 확대를 공언하면서 하지만 방어를 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적들이 상당한 규모의 공격을 애초에 하지 못하게 억제하고 방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배후인 것으로 보이는 해커들이 수개월간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의 내무방에 침입했습니다. 아직 피해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최악의 해킹으로 기록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동부에 강한 눈폭풍이 불어닥쳐 눈이 쌓였습니다.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운송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16일 오후 늦게부터 뉴욕과 펜실베이니아 등 미국 북동부 지역에 강풍을 동반한 눈폭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뉴욕주 북부에 최고 100cm가 쌓이는 등 북동부 대부분 지역에 밤새 수십 센티미터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The roadways will be treacherous. 볼티모어 공항에서는 100여 명이 탑승한 비행기가 착륙도 중 미끄러져 활주로를 벗어났고 눈 쌓인 도로 곳곳에서는 수백 건의 자동차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최소 6명이 눈길 교통사고로 숨졌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JFK 공항 등 뉴욕 인근 공항 3곳에서만 하루 새 200편 이상이 취소될 정도로 항공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뉴저지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배송 작업이 늦춰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It was going to get there and it is now not. I'm not aware of any place that was expecting it that won't get it. It might just be a little bit later than otherwise. 나머지 대부분 지역들은 백신 배송에 현재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nd because of you this morning, vaccine shipments are moving around New York City. 올겨울 첫 폭설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가겠지만 일부 주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제설 작업 예산을 많이 줄여놓은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합니다. 닷새 만에 또 100만 명이 늘어서 현재 1,700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내일, 바이든 당선인은 다음 주에 백신을 접종받는다는 계획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맹렬한 기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 내 확진자 수는 닷새 동안 100만 명이 추가돼 1,700만 명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사우스다코다와 노스다코다 등 일부 주에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을 제외하면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텍사스 등 인구가 많은 주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휴가철이 시작되는 만큼 보건당국은 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더나사의 백신 승인 권고에 앞서 미 식품의약국 FDA 자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중으로 승인 권고를 위한 투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백신의 미국 내 접종은 큰 무리 없이 진행 중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내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다음 주에 백신을 맞을 계획입니다. I don't want to get ahead of the line, but I want to make sure that we demonstrate to the American people that it is safe to take. 9,08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도 의회에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모든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600달러, 우리 돈 65만 원 정도씩 주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88만 5천 건으로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급증세로 각 주가 셧다운 조치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컴 촬영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유럽 각국 지도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최근 며칠 새 접촉한 각국 정상과 EU 대표들이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17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8,000여 명 발생한 프랑스. 국가 정상인 마크롱 대통령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 엘리제궁은 마크롱 대통령이 경미한 증상으로 PCR 검사를 받았고 양성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즉각 7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지만 원격으로 업무는 계속한다고 밝혔습니다. Ce matin, ils ont confirmé qu'il était positif à la Covid-19. Comme pour tout cas positif dans notre pays, un contact tracing s'est immédiatement mis en œuvre. 대통령 부인 브리짓 여사와 카스텍스 국무총리 등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불똥은 프랑스 고위 인사뿐 아니라 각국 지도자들에게도 튀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최근 며칠 새 접촉한 유럽 정상들과 EU 대표들이 줄줄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겁니다. 지난주 브뤼셀에서 대면으로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과 직접 만났습니다. 이 중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음성 판정을 받았고 룩셈부르크와 아일랜드 총리는 자가격리와 접촉 제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회동한 산체스 스페인 총리를 비롯해 EU 정상회의 의장과 OECD 사무총장,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까지 연쇄 격리 대상이 됐습니다. 이들 중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유럽 각국의 비상이 걸린 상황.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확진 판정 이후 불과 몇 시간 만에 비교적 양호한 모습으로 첫 화상회의를 주재했는데 기침, 피로 등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존슨 영국 총리와 보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마크롱 대통령이 네 번째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국가 정상이 됐다고 프랑스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남가주 지역의 주택 중간 가격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상승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속 남가주 부동산 시장은 화랑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남가주 6개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60만 3천 달러로 1년 전보다 10.8% 늘었으며 주택 매매율은 1년 전보다 18.9% 증가했습니다. 주택 중간가의 가파른 상승 원인은 지난 수개월 동안 2%의 낮은 모기지 이자율이 이어진 점,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의 여파로 지적됩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수개월 동안 모기지 이자율이 바닥을 친 데다 자택 대피 명령으로 주민들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새집 장만 혹은 큰 집으로 늘려가고 싶은 욕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달 남가주 전역에서 팔린 주택과 콘도, 타운하우스 건수는 2006년 이래 최고폭입니다. 지난달 LA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1년 전보다 12.2% 증가해 7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주택 매매율은 13.1% 증가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1년 전보다 8.2%가 늘어 79만 9,500달러를 기록했으며 매매율은 19.4% 증가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12.3% 증가한 45만 5천 달러를 기록했으며 매매율은 20.1% 증가했습니다. 샌 버나디노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14.3% 증가한 40만 달러로 매매율은 25.7% 증가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9.3% 증가한 65만 달러로 매매율은 23% 증가했습니다. 벤츄라 카운티의 주택 중간가는 14.4% 증가한 66만 3,750달러를 기록했으며 매매율은 18.4% 증가했습니다. 주택 중간가를 끌어올린 주요 원인은 고소득층 주민들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도 고소득층 주민들은 일자리를 많이 잃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개정 공수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 야당 측 추천위원이 한 명 사퇴했습니다. 야당 측은 한 명이 빠진 채로는 후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는데 오늘 회의 전망 KBS가 보도합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정하는 추천위원회가 오늘 다시 열립니다. 현재 유력 후보는 지난 회의에서 5표씩을 얻은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입니다. 새해 공수처 출범을 공언한 민주당은 오늘은 후보 2명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공수처장 내정자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주장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정부나 여당이 점지해놓은 공수처장 후보가 없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주호영 대표가 잘 아실 건데. 국민의힘은 새로운 전략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2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1명이 어제 사퇴했습니다. 중립적인 후보를 추천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는 게 이유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사퇴한 위원의 빈자리가 채워질 때까지 후보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권과 관계된 이런 모든 사건들의 수사를 중단하고 공수처로 가지고 가고 퇴임 이후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수처법에는 추천인은 7명으로 구성한다고만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 1명이 공석인 채로 후보 추천을 완료할지는 위원회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새 위원을 선임하자는 국민의힘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회의가 한 차례 더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위원 추천에 주어진 시간은 열흘이어서 올해 안에는 초대 공수처장이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시작으로 한 경제 대전환으로 제시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공정경제 3법의 안착을 주문했습니다. 최근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전국 혼란을 매듭 지으며 방역과 경제에 고삐를 죄겠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내년은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하는 시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시작은 코로나 위기의 극복이라며 확산고리를 끊어내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 빠르고 강한 회복으로 가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재정, 금융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과 그린 두 축으로 이뤄진 한국판 뉴딜로 경제체질 개선을 주문하며 신속한 백신 보급과 피해 업종과 계층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주문했습니다. 매매와 전세 시장의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면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택 127만 호를 신속 공급하고 다양한 공급 방안을 찾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경제 인사들에게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건전성, 상생과 포용을 위한 취지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재계가 반발하는 공정경제 3법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직접 설득에 나선 겁니다.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징계를 제거하고 법무장관의 사의 수용을 시사하며 갈등 국면을 일단락지었습니다. 앞으로는 혼란을 수습하고 방역과 경제에 국정 동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YTN 차종훈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에 불복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확정된 지 하루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의 전자소송 방식으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크게 징계심의 절차의 위법성과 징계 사유의 부당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기일 지정에 관여하고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징계 청구 이후에야 새롭게 위촉된 점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먼저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징계위가 증거 없이 독단적인 추측으로 징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사건 감찰 수사방해도 감찰을 방해한 적 없고 수사 과정에서도 정당한 지시만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치적 중립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중립성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여론조사를 근거로 징계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건 금전 보상이 불가능하다며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직이 사실상 해임과 같은 손해를 유발해 효력을 멈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다음 날인 지난달 25일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윤 총장 측은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번에도 인용된다면 업무를 다시 이어갈 수 있지만 기각되면 정직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됩니다. 직무배제 때와는 달리 이번엔 징계위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데다 법원 판단을 고려해 징계 수위까지 조절된 만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해 오늘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앞서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검찰은 또 다른 피해 여성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에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또 다른 피해 여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8년 11월과 12월에 성추행과 성추행 미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은 오 시장 측이 관련 증거를 인멸하라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록을 확보한 검찰은 오 전 시장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오 전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5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사퇴 시기를 조율했다는 내용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오 전 시장 사퇴의 계기가 된 집무실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 지난 6월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가 모두 확보됐고 오 전 시장이 범행을 인정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 8월 검찰로 사건을 넘기면서 경찰은 집무실 강제추행 외에는 구체적인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도 사퇴 기자회견 때부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시인하지만 추가 성범죄 혐의를 비롯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로 제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다이어트와 당뇨병에 견과류인 아몬드가 도움이 된다는 외국 미디어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채식 전문 온라인 미디어인 더 비트에 따르면 체중 감량 중인 사람과 당뇨병 전 단계인 사람이 식이섬유나 단백질,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아몬드 등의 간식을 즐기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을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웰빙 간식이라 하더라도 과다 섭취는 득보다 실이 많고 간식을 먹기 전과 2시간 후에 혈당을 측정해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더 비트가 선정한 당뇨병 환자 맞춤형 간식 1호는 아몬드 버터를 바른 사과입니다. 탄수화물이 적고 식이섬유가 많은 아몬드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식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아몬드 한 줌당 식이섬유 함량은 견과류 중 최고 수준이고 식물성 단백질도 6g이나 들어있습니다. 탄수화물 식품 대신 견과류를 섭취하면 당화혈색소가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얼린 포도 17알과 아몬드 23개를 그릇에 섞어 만든 달콤하고 고소한 캄보도 추천하는 음식입니다. 아몬드엔 식이섬유, 단백질, 건강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캄보 간식을 즐기면 다음 끼니까지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운 병아리 콩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머시드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팀은 아몬드를 아침 간식으로 섭취한 결과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 유지와 혈당 조절 능력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인 뉴트리언츠에 게재했습니다. 아몬드 한 줌 약 30g에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 4g, 식물성 단백질 6g 등 필수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근육을 적절히 이완시켜 편안한 수면을 돕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다만 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설사나 탈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고용 악화에도 재정 부양책 타결에 대한 기대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오늘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48.83포인트, 0.49% 상승한 3303.3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21.31포인트, 0.58% 오른 3722.4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6.56포인트, 0.84% 상승한 12,764.75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 패키지 협상 타결이 가까워졌다는 기대감에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1% 상승한 48.36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내년 2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0.9% 오른 51.5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 의회의 예산안 협상 데드라인이 임박한 가운데 9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 합의에 근접했다는 양당 지도부 발언이 투자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미 달러화가 최근 2년 반 사이 가장 약세를 보이고 중국과 인도의 정유 수요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유가에 상승 압력을 가했습니다. 국제 금값도 달러 약세와 추가 부양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내년 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7% 뛴 1890.40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또 미국 내에서 반독점 소송을 당했습니다. 최근 2달 사이 세 번째입니다. 콜로라도주와 뉴욕주 등 미국 내 38개 주 또는 자치령은 오늘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구축해 소비자와 광고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필와이저 콜로라도주 법무장관은 소비자들은 더 높은 품질의 서비스와 더 나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같은 경쟁의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광고주들은 더 낮은 품질과 더 높은 가격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며 이런 비용은 소비자들에게 결국 전가됐다고 말했습니다. 공화, 민주 양당 소속의 주정부들이 골고루 동참한 이번 소송은 지난 10월 연방법무부와 공화당 소속인 11개 주 법무장관이 지난 10월 낸 반독점 소송과 대체로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에 법무부 소송과 이번 소송을 병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겨울철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이 절정에 달하면서 미국의 실업 지표가 석 달 전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8만 5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2만 3천 건 늘어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9월 첫째 주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1만 8천 건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551만 건으로 27만 건 감소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급증에 따라 엄격한 셧다운 조치를 도입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12월 17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쌀쌀한 날씨를 보인 남가주 지역, 내일은 맑은 가운데 낮 기온도 오늘보다 5, 6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주말 토요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기 시작해 특히 일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은 LA 지역 낮 기온도 70도 후반대로 오르면서 조금 더운 날씨 보입니다. 낮 기온도 들쭉날쭉 변화가 심하고 밤 기온은 여전히 쌀쌀합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69도, 밤 최저 기온 4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2도, 46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55도, 32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4도, 밤 최저 48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 45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 북부 지방에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파는 꺾였지만 여전히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34도, 밤 최저 기온 화씨 5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17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